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 의해서 당기 기말 자본을 구하래요. 한마디로 기말 자본을 구하라는 거죠. 기말 자본을 구해라.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또 자본법과 손익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이 내용물 토대로 구하래요. 우리가 이것도 쌤이 저번에 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거네요. 기초 자본금에서 모르는 기말 자본금, 그리고 총수익은 4만 원, 총비용은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순이익이 나와 있네요. 이 정기에 해당하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이 2만 원이라는 것은 총수익 4만 원에서 얼마를 뺐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을 빼면은 우리가 순이익 2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또는 기말자본금에서 기초자본금을 빼면은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했어요. 그렇다면 기말자본금은 4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단기의 기말자본금이에요. 이 단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구해줘라 라는 거죠. 이 정기의 기말자본금은 단기의 기초자본금이 된다고 했죠. 왜냐? 이 12월 31일의 금액이죠. 12월 31일의 금액은 그 다음 연도에 1월 1일 금액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본금이 4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기말자본금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알려주고 있죠. 이 두 가지 금액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 금액을 토대로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9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은 4만 원. 이 당기순이익은 4만 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르는 X값에서 기말자본금에서 이 4만 원을 뺐더니 4만 원이 나왔대요. 그렇다면은 얼마에서 4만 원을 빼면은 이 4만 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까? 바로 8만 원에서 4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답은 4번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대변에 기입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럴 때 대변에 차변이 아니라 대변 쪽에 나오게 될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대변에 나오게 될 계정 과목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죠. 쌤이 민석이한테 말합니다. 민석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계약을 맺기로 하고 우리가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분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던 내용일 거예요. 그쵸? 하지만 쌤이 한번 내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정 과목 표만 봤다라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서이가 쌤, 그건 차변에 현금 얼마가 기재돼요? 보증금에 대한 금액 현금으로 제출을 했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니까 현금 500만 원. 그쵸? 그리고 대변에 무엇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임대료 아닌가요?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니죠. 임대를 해주면서 보증금을 받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채 계정 과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임대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견이 될 겁니다. 임대를 하면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쵸? 4번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임대료,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받는 비용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건물주예요. 그렇다면은 건물주가 당연히 건물을 임대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월세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임대료다. 임차료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 내가 월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월세를 낼 때마다 사용되는 게 임차료다.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지금 사용된 계정 과목과 반대겠죠. 우리가 이 보증금이라는 것을
제출한 사람 입장에서, 제출한 기업 입장에서 쓰게 되는 게 임차 보증금이다.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돌려받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와 다르게 우리가 반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임대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익이니까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받았지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채, 이거는 우리가 돌려받는 금액이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에게 다시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 이거는 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권리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12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 그 다음에 사건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그렇죠? 아닌 거.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 분계장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죠. 한마디로 이 분계장에 입력할 수 없는 거래를 찾아내라 라는 거죠. 공장에 보관 중이던 제품이 분실되면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다. 정확하게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나왔네요. 이게 분실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입력이 되죠. 왜냐? 내가 제품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품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발생한 금액만큼 또 차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서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우리가 원래는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누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50만 원 축하금을 줍니까? 그래서 쌤이 한번 써본 겁니다. 너 우리 직원 됐으니까 축하해. 50만 원 딱 직원한테 줬어요. 그쵸? 복리후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이것 또한 회계상의 거래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3번,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딱 봐도 접대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를 했대요. 돈을 직접적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장이 무너져 내렸대요. 공장이 무너져 내렸으면 나의 자산이 파손이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회계상으로 거래로 입력이 된다. 다음, 상품을 500만 원을 주문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돈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500만 원 지불할게. 이렇게 약속만 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아직 회계상으로 우리가 입력을 못한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쓰세요. 쌤이 보기 안 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보기를 안 준 주관식으로 냈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여기서 거래가 발생해야 되죠. 그렇죠? 거래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뭘 한다라고 했어요? 그 거래 발생 내역을 토대로 분계장에 분계를 해준다고 했죠? 분계장에 분계를 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모아서 총 계정 원장에 정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G가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총 계정 원장에 정리를 했던 것들을 수정 전 시산표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C가 되겠네요. 이렇게 했으면은 한번 이것들을 정리, 분계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된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부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마감을 하게 되죠. 이 마감을 한 것 토대로 마지막 재무제표 4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은 B, A, G, C, F, E, D, H 이 순서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순서만 조금만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에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 합계를 구하시오. 쌤이 저번에도 나왔던 문제를 조금 수정을 본 거겠네요. 현금, 현금 바로죠.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또한 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 당좌예금 또한 바로 꺼내고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된다. 그쵸? 우선 3개.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5개월 만기래요. 현금성 자산의 조건으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것. 5개월 만기니까 안 되네요. 다음, 취득 당시 2개월 만기네요. 이거는 그렇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이 되겠네요. 다음, 장기 대여금. 장기간, 한마디로 1년을 넘어서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다 라는 거죠. 1년을 넘어섰어요. 3개월 넘어서는 순간부터 안 된다. 결국에는 4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5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10만원 하면은 답은 85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5번.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는 무엇이냐? 이 우리가 외상매출금 계정은 원래 자산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의 증가는 어디서 됩니까? 차변에서 증가가 발생이 되죠. 발생이 아니라 차변에서 증가. 그럼 대변에서는 감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외상매출금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 거래를 찾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 상품 100만 원을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네요. 대변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2번 외상 매입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반대입니다. 그쵸? 이거는 부채예요. 우리가 외상으로 빌렸다가 지금 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없앨 때는 차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 3번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 어음이래요. 어음 나오는 순간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외상매출금으로 받았대요. 이 약속 어음을 외상매출금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약속 어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대변에 약속 어음이 받을 어음이 나오게 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2교시가 끝났어요. 쌤이 벌써 1시간 반째 찍고 있네요. 다음 4번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이 대금 1,000만 원은 5개월 뒤에 지급을 하겠대요.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상거래 이외죠. 일반 매각 거래일 때는 쌤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사용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토지, 대변에 돈은 아직 지급 못했지만 외상 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이 나온다. 네, 다음 5번.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이 만기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네요. 감소를 시킨다라는 것은 대변에 바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답은 5번. 우리는 지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것을 찾고 있었죠?
네,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거래를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붕괴 내용, 이 거래 내용을 보고서 붕괴를 해봐라 라는 거죠.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원, 뭔가 잔액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결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 10%를 대손 설정까지 했대요. 대손 충당금 문제겠구나.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의 대손을 예상하고서 우리가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에 10%면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0원이었다. 보충법의 의미가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우리 0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그대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차변에는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거니까 대손 삼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서로 얼마씩 나오게 됩니까? 5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은 1번은 아니고 우선 2번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네요. 3번 또한 잘못된 내용이고 4번을 보니까 대손 삼각비 50, 대손 충당금 50.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문제. 이 자료를 이용하여서 단기에 기록될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 총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딱 문제만 봐도 1년 동안 사용된 대손 삼각비의 총 금액이 얼마냐? 그냥 더해서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우선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이었대요. 1월 1일에 기초에 50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마다 다 빼주면 되죠. 매출 채권 1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1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1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10만 원.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다음 6월 21일 날 부도로 또 매출 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대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30. 대변에 매출 채권이네요. 채권 3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아직까지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도 아직 충당금 잔액이 4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12월 31일 날 결산 때 이제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를 대손 충당을 해주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1%면은 얼마예요? 5만 원을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50만 원에서 10만 원, 30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아직도 1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를 설정한대요? 5만 원이요. 그렇다면은 남은 5만 원은 다시 돌려줘야 되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었죠. 다시 돌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대손 삼각비는 얼마입니까? 대손 삼각비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는 웬만하면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쌤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붕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붕괴를 통해 가지고 이 대손충당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낸 겁니다.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당좌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당좌 자산, 의미부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렇다면은 현금인지 알겠죠? 현금 바로 자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돈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보통 예금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당좌 자산, 단기 대여금 또한 당좌 자산, 돈과 관련되어 있죠.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어떤 자산입니까? 1년을 넘어가지고 판매를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자산, 그쵸? 이거는 비유동 자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단기 매매 증권 또한 당좌 자산, 그 중에서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결국에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쌤이 풀어본 해설하고 여러분들이 푼 방식하고 잘 맞아 떨어졌나요? 쌤이 푼 방식하고 잘 맞아 떨어졌다라면은 그 학생은 정말 회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도 문제가 맞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은 정식대로 풀어줬기 때문에 쌤 방식이 어느 정도는 더 잘 맞을 거다라고 쌤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맞았네 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을까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더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쌤이 봐도 회계는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면은 다가가기가 힘든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회계한테 다가가지고 친하게 지내줘야만 회계도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좌자산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좌자산 말고 한마디로 1년 이내 판매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서 현금화로 시켜주는 거예요. 판매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받고서 현금화로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이런 뭔가의 품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어려운 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재고자산까지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여겨집니다. 이 재고자산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쌤하고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3학년 친구들은 이미 나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나오는 날 꼭 발열 체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몸 관리 그동안 잘 해가지고 학교에서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